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표현을 쇼크다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뭐 하락장이 시작되는 건가?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심각하게 한 건 아니지만, 자, 일부 분들이 왜 그러느냐? 미국장이 마이너스 3%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3%고 나스닥은 거의 4%가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3.94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가면은 거의 6%입니다. 마이너스 5.81%. 반도체주는 최근에 좀 약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주에는 또 다시 한번 부담이 되는 지수가 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잭슨홀 미팅 쇼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각국의 은행장들이 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잭슨홀 미팅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기대를 했을까?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었다 이런 뭐 희망적인 얘기를 기대했을 수 있는데 저는 좋은 말 안 나올 거라고 진작 말씀드렸죠. 왜? 지금 정책 기조를 보세요. 자, 금리 인상할 때 보통은 0.25%포인트, 0.25씩 인상을 한다. 25bp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인상을 한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요. 상황 봐가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0.25씩 인상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0.25씩 인상하고 있죠. 뭐 빅스택도 한번 했지만 0.25씩 인상하고 있죠. 자, 미국 상황 보세요.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고 있나? 0.75%포인트씩 인상하고 있는 이 미국 상황을 보시라고요. 0.5도 큰 거죠. 이것도 빅스텝이라고 부르면서 연초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0.75씩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75 올려도 시장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러려니 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9월도 0.75냐 0.5냐 사이에서 연준 의원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끝. 끝. 인플레이션 때문에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좀 미리 선제적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뭐 했어요? 최대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용에 신경을 썼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이 경기 부담을 좀 주려면은 이 고용 부분이 탄탄해야 된다. 왜? 미국은 소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가 돼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죄다 백수인데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그래서 고용이 안정이 되는지 최대 고용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고용은 계속 좋았는데 하반기에 뭐 했느냐? 고용이 반짝 정점 찍고 밀리면 안 되니까 이거 유지되는지 보자였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그리고 나서 연말부터 매파적으로 돌아섰죠. 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 찍고 이렇게 꺾이는 것 같은데 초입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됐죠. 지난달에 꺾였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수치 자체만 보면은 꺾였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직도 고공행진 중이에요. 수치만 보면은. 그런데 뭐 2달 연속으로 그러니까 9월까지 꺾여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정점론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뭐 크게 꺾인 거 요만큼 내려왔는데 요거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유지돼도 안 돼요. 더 내려와야 돼 이렇게. 확 꺾여야 됩니다. 가능성은 있고요. 네,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인 거고 유가는 조금 밀려서 이제 꺾이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물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비가 중요한 나라인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도
아이고 요즘 10만 원 갖고는 뭐 살 것도 없어요. 10만 원이 뭐예요? 30만 원 들고 가도 이제는 살 게 별로 없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고용이 든든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용은 아직까지도 든든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고용이 든든해요. 지금도. 고용이 든든해요. 자, 그리고 소비를 볼 때 고용을 보고 일본처럼 다 은행에다가 넣어두면은 어차피 소비가 안 되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러니까 소비가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소매 판매를 본다. 그래서 1차 지표를 고용, 2차 지표를 소매 판매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한 수십 번, 한 100번까지도 강조해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체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 두 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준에서는 무엇을 한다? 긴축을 하는데 고용이 단단하고 소매 판매 아직 소비가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긴축을 강화할 근거가 된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전에도 어차피 여러분 지금 지표 나오는 거나 보면은 매파적인 의견 계속 나올 거고 긴축 계속 강화할 겁니다. 이 정점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고 꺾인다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인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살짝 흔들었는데 뭐 이만큼 올라가고 조금 흔든다고 해서 이걸 흔들기 정도지.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이거 확실하게 꺾이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0.75냐 0.5냐 0.5냐 이거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 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한 거 매파적으로 발언한 건 맞습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뭐 발언 시간이 길지 않다 짧다. 근데 인플레이션 긴축 강화해야 된다. 초기에 잡아야 된다. 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9월에 0.75%포인트에 그냥 힘이 좀 더 실리고 있다.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중에 어떤 얘기 나왔죠? 미국에서 가장 매파적이고 급진적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0.75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가장 한국인 정서에 가까운 연준위원이다. 자, 뭐라고 주장해요? 빨리 올리고 끝?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빨리 올려놓고 끝?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연말까지 뭐 3.5%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4% 얘기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고 끝이 아니에요. 빠르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 당연히 둔화되겠지. 이 둔화되는 거 내년도에 길게도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도 다시 고려하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한때는 뭐 동방이 4대령이니 하면서 경제부터 살리자라고 해놓고서 경제가 올라간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경제는 먼저 끌어올려놓고 그래서 경제 수준을 나머지 부분이 좀 못 따라가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죠.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어떻게든 껴 맞출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좀 뭐 의식 수준부터 시작해서 좀 못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를 지금 우리가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빨리빨리 정신에서 의거하듯이 이 제임스 블라드 죄송합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이런 한국인 정서에 가장 걸맞는 좀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빠르게 해결하고 다음 문제 찾아서 해결하자. 어차피 다음 문제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이 부분을 금리를 다시 인하하고 나머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건가요? 공급망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정점을 찍게 된 이유는 전쟁 때문이죠. 전쟁 때문에 원자재, 식량 이쪽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부각되면서 기존에도 올라오고 있었지만 더 크게 부각된 거죠. 특히 원자재 쪽에서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나머지 광물 쪽 그리고 식량 쪽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평화를 갖고 있는데 뭐 3분의 1이 훼손됐다라고 하니 복구하는데 2년 걸린다라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곡물 수출을 재개했다라는 거. 그러면 조금은 완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조금은 1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90달러대로 내려와 있죠. 뭐 사우디에서 다시 뭐 감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천연가스가 또 계속 고공행진이고, 그러니까 원자재 쪽이 아직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식량 쪽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정점을 인플레이션이 찍었느냐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긴축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얘 왜 이렇게 매파적이야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런 의견도 나올 거예요. 에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매파적이었잖니. 0.5냐 0.75냐 사이에 싸우고 있었는데 0.75 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시장이 받아들이면은 또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 나오느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PPI를 보자. 이게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살짝 꺾이려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느냐. 얘가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는 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게 또 확인이 되면은,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이번에 0.75 인상을 해도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는 게 확인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하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9월 중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일주일은 뭐 주 초에는 좀 우려감을 만들고 주 중반에는 이제 하락을 좀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초에는 이렇게 좀 흔들죠. 이렇게 흔들어서 요 구간 정도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요거 살짝 뭐 이탈할 수도 있고, 2,400원 가능하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정도 흔들 수 있겠죠. 기존 일단 하단은 흔들 거고, 여기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요 정도에서 출발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400을 안 흔들고 가는 게 좋은데, 여기를 흔들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유지되면서 이렇게 반등을 또 모색을 할 거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가면은 뭐 9월 한 초순 정도, 9월 뭐 10일 전에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흔들면서 기간 조정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다 기간 조정이에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게 기간 조정이 추석 좀 지나서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추석 조금 지날 때까지 이번에 아래 흔들고 여기서 좀 쉬면서 반등도 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술적 반등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좀 하락한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좀 기어다니고 하는 게 다 최근에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 정도가 동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흐름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미리 전략 드렸죠.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할 것이다. 중소형 개별주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걸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 이 구간을 추석 지나고 나서 뭐 9월 말이든 10월 초든 10월이 됐든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뭐가 돼요? 추세가 그동안은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기술적 반등이 이거를 넘어가 줘야지 뭐다 추세가 상승으로 넘어가는 거다.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올라왔죠. 이만큼.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2,400 구간 흔들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2,550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에요? 이 구간을 넘어가면 이런 모양이 되죠. 뭐예요? 상승 N자요. 여기를 넘어가 줘야 진짜로 상승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이 나오는 거고, 이 전까지는 요 하락 N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예쁘게 표현할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락 N자형을 만드는 기술적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구간 자체가 상승 구간이 아니었죠. 최근엔 조정 구간이었죠. 그냥 조정을 좀 이어가는 구간이구나. 그거에 대한 핑계로 잭슨홀 미팅이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2400 깨고 이탈해갖고 하락장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글쎄요. 저는 가능성을 낮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을 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러시아에서 뭐 핵전쟁을 하거나 뭐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정도 혹은 뭐 과거에 2009년부터 이제 벤버랭키의 이제 유동성 장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처럼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얘기 나온 게 뭐 두바이 디폴트, 그 다음에 남유럽 디폴트. 자, 그래서 남유럽은 실제로 문제가 됐죠.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피그스가 뭐냐면은 자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남유럽 쪽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중에 그리스는 실제로도 상습적 디폴트 국가죠. 실제로 디폴트가 났고 구제금융도 많이 받고요. 이쪽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이런 것처럼 특정 국가, 뭐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이 됐던 뭐가 됐던 문제가 생겨서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은 하락 추세로 갈 거냐? 이 긴축 정책 때문에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사우디가 감산해가지고 유가를 다시 120달러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오펙에서 뭐 엄청난 문제를 또 만든다? 120달러 이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조정이 약한 구간이니까 저렇게 공포감을 갖고 한번 던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내려갈 거냐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주초에는 당연히 주초에서 주중반 정도 사이까지는 당연히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언론에서 얼마나 물어뜯기 좋습니까? 뭐 상승장 끝났네, 뭐 데드캣 바운스로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기 딱 좋잖아요. 딱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악재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체크하시고요. 기간 조정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할 겁니다라고 표현했죠. 실제로도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 다음 주 초에 좀 흔들겠지만 이거 지나가는 조정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 조정이 나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지금 미국장이 뭐 3% 4% 밀리니까 여러분들이 애구머니나 하시는 건데 나중에 지나고 내년 이맘때쯤에 바라보면은 아 요것도 지나가는 N자형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정도로 보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한 거 맞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 매파적 발언했다. 모두가 뭐 다수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어차피 긴축 중이었다. 새로운 사실 아니다. 현재 계속 매파적이었다. 새로운 사실 아니다. 근데 조금 더 매파적일 수는 있는 발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자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흔들려도 괜찮다. 여러분들 종목 장세 조정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 구간이라는 거는 진작부터 말씀드렸고 잭슨홀 미팅에서도 좋은 말 안 나올 거라고도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강하게 나왔을 뿐이지 근데 강하게 나온 이유 중 하나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미국장이 조금이라도 직전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이 밀린 것처럼 또 착시 효과가 또 나오기도 한 겁니다. 보시면 바닥권에서부터 한 1.5%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왔던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요 구간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은 다우지수는 한 1.5% 정도 밀린 거예요. 1.5% 전후 정도 밀린 거예요. 올라온 거 제외하면. 반등 나오고 이렇게 밀어내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요 정도까지 체크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말인데 이렇게 교육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쉬어갔던 교육 과정들도 다음 주에 체크해드리고 추가적인 진도도 나갈 거니까 다음 주 일요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